병원비 영수증을 그냥 내고 나오면 놓치는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비 영수증에서 반드시 봐야 할 줄만 보겠습니다. B급여가 어디에 들어갔는지,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실손보험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이 세 가지를 놓치면 나중에 다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기회까지 놓치면 그때부터는 정말 손해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약값과 검사비가 반복됩니다. 한 번은 작은 금액처럼 보여도 석 달, 반년, 1년이 지나면 노후 생활비를 직접 흔듭니다. 영수증 한 장을 잘 보는 습관이 병원비를 줄이는 첫 단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려운 제도 설명이 아닙니다. 병원 창구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서류 확인 순서입니다. 먼저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진료가 끝나고 창구에서 카드를 내고 결제를 합니다. 직원은 영수증을 건네줍니다. 뒤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봉투에 넣어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칩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도 주세요. 이 한마디를 했는지 아닌지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영수증은 전체 금액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는 세부 내역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장바구니의 총액표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서는 장바구니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보여주는 종이입니다. 김성호 씨는 부산에 삽니다. 63이고 예전에는 택배 일을 오래 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다니다가 검사비와 주사비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날도 병원비를 내고 영수증만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금액만 보였습니다. 무엇이 비급여인지, 어떤 검사가 들어갔는지, 보험 청구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무것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병원에 전화하고 다시 원무과에 들렀습니다. 몸이 아파서 간 병원인데 서류 때문에 한 번 더 고생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병원비가 자주 나가는 집에서 정말 흔하게 생기는 일입니다. 영수증을 볼 때 제일 먼저 볼 줄은 급여와 비급여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 기준 안에 들어가 공단과 환자가 나누어 내는 비용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밖에 있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급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비급여라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급여는 설명을 들었는지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실손보험에서 볼 수 있는 항목인지 세부 내역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에서 두 번째로 볼 줄은 본인 부담금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말 그대로 내가 부담한 돈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모두 같은 제도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급여 본인 부담금이 있고 전액 본인 부담이 있고 선별급여처럼 따로 봐야 할 항목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본인 부담 상한제를 잘못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모든 병원비를 다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급여 본인 부담금이 소득, 보감별 상한액을 넘을 때 개인별로 확인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일부 선별급여, 상급 병실료, 일부 임플란트 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지 기준으로 일반 최고 구간 상한액은 843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 최고 구간은 1,096만 원으로 공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 보고 내가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득, 구간과 진료 항목이 다르고 제외되는 비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상한제는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만 보고 혼자 계산하면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 볼 줄은 공단 부담금입니다. 공단 부담금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이 줄을 보면 같은 치료라도 공단이 얼마나 나눠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단 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작게 보이는 항목은 왜 그런지 세부 내역서에서 봐야 합니다. 네 번째로 볼 줄은 이미 납부한 금액과 추가로 납부할 금액입니다. 입원이나 큰 검사 때는 중간 계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수금처럼 먼저 낸 돈이 있고 퇴원 때 분산되는 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같은 금액을 두 번 낸 것처럼 느끼거나 아직 낼 돈을 이미 끝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어가 생활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급여는 보험 기준 안의 진료, 비급여는 보험 기준 밖의 진료, 본인 부담금은 내가 낸 목, 공단 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낸 목,
이렇게 먼저 바꿔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세부 내역서를 보겠습니다.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는 영수증보다 훨씬 자세합니다. 검사명, 처치명, 수술명, 치료재료대, 약제명, 비급여 코드와 금액이 나옵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내가 어떤 항목에 돈을 냈는지 하나씩 짚어볼 수 있습니다. 세부 내역서를 받을 때는 창구에서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도 주세요. 처음 한 분은 무료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차분히 말하면 됩니다. 병원마다 발급 창구와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을 때는 신분증이나 위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큰 병원비가 나온 날에는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박영자 씨는 대전에 삽니다. 69이고 평생 식당 일을 했습니다. 당뇨와 혈압약을 오래 먹고 있습니다. 한 달 병원비는 아주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값과 검사비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박영자 씨가 바꾼 습관은 하나였습니다. 병원 영수증과 약국, 영수증을 같은 봉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역서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병원비가 왜 늘었는지 가족과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돈을 아끼는 마법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보이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약국에서도 놓치면 안 됩니다.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그리고 처방전은 같이 챙기십시오. 약값은 작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이 있으면 가장 오래 반복되는 비용입니다. 실손보험 청구나 세금 확인, 가계부 정리에도 약제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챙겼는데 약국에서 안 챙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체 병원비, 흐름이 반쪽만 남게 됩니다. 큰 병원비가 나온 날에는 서류 순서를 외우면 편합니다. 먼저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그 다음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 필요하면 검사 결과지나 소견서입니다. 보험사나 공단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마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본 서류를 챙긴 뒤 필요한 곳에 확인하면 됩니다.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란 있으면 무조건 지급된다. 이 말은 위험합니다. 실손보험은 약관이 있고 자기부담금이 있고 보장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특히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실손 24를 중심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과 약국이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간 병원이 연결되어 있는지, 내 보험사가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그때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전산 청구가 된다고 해서 종이 서류가 전혀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만수 씨는 인천에 삽니다. 59이고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실손보험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수증 사진만 보냈습니다. 보험사에서 세부 내역서와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이만수 씨가 후회한 건 병원비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한 번에 챙기지 않아 시간과 교통비를 다시 쓴 것이었습니다. 시니어에게 병원비 손실은 금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픈 몸으로 다시 움직이는 시간, 자녀에게 부탁하는 마음의 부담, 서류 이름을 몰라 헤매는 피로, 이 모든 것이 생활비에 의보입니다. 그래서 병원비 영수증은 조용히 접어둘 종이가 아닙니다. 내 돈과 내 진료를 설명하는 작은 지도입니다. 비급여를 볼 때도 화를 먼저 내기보다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이 항목은 왜 비급여인가요? 사전에 설명된 항목인가요? 다른 선택지는 있었나요? 실손보험 청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묻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비급여 가격,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도 의료기관별 공개 가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가격과 실제 청구액은 환자 상태와 치료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참고용으로 보고 내 영수증은 세부 내역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비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는 심평원 진료비 확인 요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병원비를 무조건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령 기준에 맞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절차입니다. 전에 본인 부담이나 비급여가 정당하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할 때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십시오. 본인 부담 상한제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합니다.
병원비 총액이 크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급여 본인 부담금이 기준입니다. 소득 구간별 상한액이 다릅니다. 제외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환급금 조회나 공단지사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 특례도 자동이 아닙니다.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처럼 대상질환과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질환 코드와 적용 기간도 중요합니다. 병원비가 크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여부와 해당 진료인지가 중요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이름만 듣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지만 소득, 재산, 진료 내용, 보험금, 공제 등을 심사합니다. 신청 서류도 필요합니다. 병원, 사회사업팀이나 원무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서를 줄이면 됩니다. 첫째, 병원에서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함께 받습니다. 둘째, 약국에서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을 챙깁니다. 셋째, 큰 금액이면 원무과에 추가 서류를 물어봅니다. 넷째, 공단과 심평원, 보험사 순서로 확인합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나중에 다시 움직일 일이 줄어듭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집에 가져오면 가장 먼저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종이는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글자가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진첩에 병원비라는 이름으로 모아두면 가족과 확인하기도 쉽습니다. 다만 환자, 이름과 주민번호, 병원명 같은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상담이나 청구에 필요한 곳에만 안전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총액만 보고 비싸다고 말하는 겁니다. 총액은 시작일 뿐입니다. 급여와 미급여를 나누고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을 보고 세부 내역서에서 검사와 재료를 확인하고 약국 서류까지 맞춰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진료 때도 비슷한 비용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 기준이 없으면 매번 놀라기만 하게 됩니다. 비교 기준이 생기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으면 노후 생활비를 지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선택 진료비입니다. 예전에는 선택 진료비라는 말 때문에 병원비가 더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택 진료비는 2018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영수증을 보며 선택 진료료가 계속 붙는다고 단정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대신 선택, 비용처럼 느껴지는 비급여 항목이 있는지, 상급 병실료나 재증명료가 있는지 세부 내역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증명료도 자주 놓칩니다.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같은 서류는 필요할 때 발급받지만 비용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인지, 공단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지, 그냥 보관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서류를 여러 장 떼면 작지만 반복되는 비용이 됩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서류를 안 떼면 보험 청구나 지원 신청이 늦어집니다. 그러니 창구에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제 상황에서 보험 청구에 보통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단 지원 상담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이 질문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내가 낸 병원비를 이해하려는 정당한 확인입니다. 가족이 함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병원에서 괜찮다고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는 영수증을 보지 못한 채 나중에 큰 금액만 듣습니다. 그러면 서로 걱정만 커집니다.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한 달에 한 번 같이 보면 어떤 병원비가 반복되는지 보입니다. 약값이 늘었는지, 검사비가 한 번 크게 나온 것인지, 비급여가 계속 들어가는지 차분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을 무능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병원비 서류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도 헷갈립니다. 중요한 건 꾸짖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환급받는 법이 아닙니다. 확인할 기회를 잃지 않는 법입니다. 환급이나 보험금 지급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진료 내용도 다르고 보험 약관도 다르고 소득과 재산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로 받는다 못 받는다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챙기고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는 오늘 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순서도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원무과입니다. 입원이나 큰 병원비라면 사회사업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산정특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입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이나 비급여 진료비 정보 확인은 심평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험사입니다. 실손보험은 내 약관과 내 보험사의 청구 기준을 봐야 합니다. 분쟁이나 설명이 납득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 경로도 나중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민원으로 달려가기보다 서류를 갖추고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더 빠릅니다. 이제 실제로 병원비가 나온 날 어떻게 움직일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진료가 끝났습니다. 창구에서 계산을 합니다.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합니다.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도 주세요. 처방을 받았다면 처방 전 사본이나 약국 서류도 챙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면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받습니다. 집에 와서는 봉투 하나에 넣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병원 이름과 진료받은 발에 적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진도 찍어둡니다. 그 다음 영수증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먼저 봅니다. 미급여 금액이 크면 세부 내역서에서 항목명을 찾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크면 공단 상담이 필요한지 메모합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보험사나 실손24에서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 순서가 익숙해지면 병원비 영수증이 덜 무섭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미급여가 많다고 해서 병원이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에 본인 부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손보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세부 내역서를 보지 않으면 이 차이를 아예 알 수 없습니다. 오르는 돈은 줄일 수 없습니다. 보이는 돈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반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상한액 숫자보다 부조입니다. 일반 최고 구간 상한액이 843만 원으로 공지되어도 내가 낸 모든 병원비가 그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 최고 구간이 1,096만 원으로 공지되어도 내 상황은 소득과 진료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숫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비용이 계산에 들어가고 어떤 비용이 빠지는지입니다. 그래서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시니어 생활비에서 병원비는 갑자기 커질 수 있습니다. 식비는 조금씩 줄일 수 있지만 아픈 날의 검사비와 약값은 마음대로 미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비 관리의 핵심은 아프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픈 뒤에 돈 흐름을 놓치지 말자는 말입니다. 병원비를 무조건 줄이려고 필요한 치료를 피하면 안 됩니다. 대신 내가 낸 돈이 어떤 항목인지 알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보고 다음 진료에서 질문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박영자 씨는 최근에 자신만의 병원비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봉투에는 3칸이 있습니다. 병원 영수증, 세부 내역서, 약국, 영수증입니다. 이 3칸만 채워도 한 달 병원비가 보였습니다. 김성우 씨는 진료 전날 보험사 앱에서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병원 창구에서 헛걸음할 일이 줄었습니다. 이만수 씨는 세부 내역서에 모르는 항목이 보이면 바로 원무과에 묻습니다. 빠지는 말투가 아니라 확인하는 말투로 묻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노후 생활비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당장 해야 할 일은 3가지입니다. 첫째, 병원비 영수증을 꺼내십시오.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줄을 찾아보십시오. 둘째, 큰 금액이 나온 영수증은 세부 내역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없다면 병원의 발급 가능 여부를 물어보십시오. 셋째, 실손보험이나 공단 제도를 기대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와 개인별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이 3가지는 복잡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낸 병원비를 제대로 이해하는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병원비 영수증은 버릴 종이가 아닙니다.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돈의 이유를 보여주는 설명서입니다.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은 반복되는 약값을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는 보험과 지원 상담에 문을 여는 서류입니다. 서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류가 없으면 확인조차 어려워집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한 문자는 이것입니다. 병원비가 큰 날에는 영수증만 받고 나오지 마십시오. 세부 내역서와 약제비 서류까지 같이 챙기는 사람이 나중에 확인할 기회를 지킵니다. 준비한 분들은 이미 병원비를 무서워만 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모으고 항목을 나누고 필요한 곳에 묻습니다. 그 차분한 습관이 노후 생활비에 새는 구멍을 막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에게도 이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챙기는 분도 본인 병원비를 직접 관리하는 분도 영수증 보는 순서만 알아도 훨씬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병원비가 커졌을 때 공단과 심평원에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상담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내용을 생활, 장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외래 진료만 받은 날이라면 창구에서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받습니다. 처방이 있다면 약국에서 약제비 영수증을 함께 받습니다. 이 두 문구만 있어도 기본 확인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원이나 수술이 있었다면 서류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고 진단서나 수술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고 검사 결과지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보험사와 공단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원무과에서 보험 청구용으로 보통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먼저 묻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에 바로 보낼 서류인지 공단 지원 상담을 위한 서류인지 심평원 확인 요청을 위한 서류인지 목적을 나누어 물어보면 창구 직원도 더 정확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서류를 볼 때 절대로 섞어 생각하면 안 되는 돈이 있습니다. 하나는 치료를 위해 꼭 들어간 급여 비용입니다. 하나는 건강보험밖에 비급여 비용입니다. 하나는 법령상 환자가 전부 부담한 비용입니다. 하나는 서류 발급을 위해 낸 재증령 비용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한 영수증 안에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병원비처럼 보이지만 확인하는 창구와 기준은 다릅니다. 급여 본인 부담금은 공단 기준을 봅니다. 비급여는 세부 내역과 설명을 봅니다. 전액 본인 부담은 심평원 확인 요청 대상을 검토할 수 있는지 봅니다. 재증능료는 필요한 서류였는지 봅니다. 이렇게 나누면 막연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병원비가 무서운 이유는 숫자가 커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왜 내는지 모를 때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같은 20만 원이라도 검사비인지 치료 재료대인지 약값인지 서류비인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검사비라면 검사 이름을 확인합니다. 치료 재료대라면 어떤 재료인지 봅니다. 약제비라면 처방전과 약국 영수증을 맞춥니다. 서류비라면 꼭 필요한 서류였는지 봅니다. 그 다음에야 보험사나 공단에 무엇을 물어볼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도와드릴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께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부드럽게 부탁하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냈냐고 바로 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은 부모님에게 내가 잘못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번 병원비가 어떤 항목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말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 다음 영수증의 총액을 보고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보고 세부 내역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다음 진료 때 같이 받아오자고 말하면 됩니다. 이 작은 말투 차이가 가족 대화를 편하게 만듭니다. 병원비를 줄이는 좋은 습관은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서 나옵니다. 달력에 병원 간 날을 표시하십시오. 영수증, 사진을 같은 앨범에 넣으십시오. 한 달에 한 번만 총액을 더해 보십시오. 그중 비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 표시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느 달에 병원비가 늘었는지, 무슨 진료 뒤에 비용이 커졌는지, 어떤 약값이 반복되는지 보입니다. 시니어 생활비는 큰 투자보다 반복 지출이 더 무섭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바로 그 반복 지출입니다. 반복 지출은 기록해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에 의존하게 됩니다. 기억은 아픈 날일수록 흔들립니다. 서류는 기억을 대신해 줍니다. 또 하나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환급 사례를 내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돌려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료 항목, 보험 가입 시기, 자기 부담금, 공단 기준, 소득 구간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례는 참고만 하십시오. 내 판단은 내 서류로 해야 합니다. 영상 댓글이나 주변 이야기에 무조건 된다는 말이 보여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공식 창구에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더 아끼는 길입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잘 보면 다음 진료 전에 질문도 달라집니다. 이 검사는 급여 적용이 되는지, 비급여라면 예상 비용은 얼마인지, 대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실손보험 청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이런 질문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에게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생활비 안에서 준비하겠다는 뜻입니다. 의료진도 환자가 비용 구조를 알고 싶어 한다면 설명해야 할 부분을 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응급 상황에서는 서류보다 치료가 먼저입니다. 응급실에서 급하게 치료받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따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나고 정산할 때는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챙길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나중에 확인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원 수속이 바쁘고 정신없을수록 서류, 목록을 소리내어 확인하십시오. 영수증 받았고, 세부 내역서 받았고, 입퇴원 확인서 확인했고,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확인했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면 빠뜨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오늘 내용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병원비가 나온 날에는 돈만 내지 말고 이유를 받아오십시오. 그 이유가 바로 세부 내역서입니다. 그 이유를 보관하게 해주는 것이 영수증입니다. 그 이유를 보험과 공단에 설명하게 주는 것이 처방전과 확인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내가 할 수 있는 확인이 시작됩니다. 준비한 사람은 병원비를 없애지 못해도 병원비 때문에 흔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영상의 가장 현실적인 희망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겠습니다. 병원비. 봉투를 만들 때는 너무 예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찾기 쉬운 겁니다. 겉면에 진료받은 달, 병원 이름, 진료받은 부위를 적어 두십시오. 치과인지 정형외과인지 내과인지 정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그 안에 영수증, 세부 내역서, 약국, 영수증을 순서대로 넣습니다. 입원했다면 입퇴원 확인서를 같이 넣습니다. 수술했다면 수술명 확인 서류를 같이 넣습니다. 검사를 많이 했다면 검사 결과지를 따로 넣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나중에 보험사나 공단에 전화를 걸 때 훨씬 덜 당황합니다. 상담 전화를 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긴 사정을 모두 말하려고 하면 오히려 설명이 꼬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번 병원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갖고 있습니다. 비급여와 본인 부담금 중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상대가 묻는 서류 이름을 적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한 번만 더 쉽게 설명해달라고 말하십시오. 이 말은 부끄러운 말이 아닙니다. 제도 이름이 어려운 것이지 시청자님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에 전화할 때도 비슷하게 말하면 됩니다. 이번 진료가 실손보험 청구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는 있습니다. 추가로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한지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서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단서까지 필요 없고 확인서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보험사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묻는 것이 비용을 아낍니다. 서류도 돈입니다. 필요 없는 서류를 많이 떼면 그 비용도 생활비에서 나갑니다. 필요한 서류를 안 떼면 청구가 늦어져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 서류는 많이 떼는 것이 답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떼는 것이 답입니다. 공단에 물어볼 때는 환급이라는 말만 앞세우지 마십시오.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정 특례 대상 질환인지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담이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제도 이름을 정확히 말하면 상담도 빨라집니다. 다만 오늘 영상에서 들은 제도 이름을 모두 적용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병명, 내 소득 구간, 내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지 무조건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차분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비를 볼 때 감정이 먼저 올라오면 가장 중요한 서류를 놓치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고 생각하는 순간 손은 이미 영수증을 적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유를 받았나? 세부 내역서를 받았나? 약국 서류까지 챙겼나? 이 세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혹시 오늘 병원비 영수증을 이미 버렸다고 해도 너무 늦지는 않습니다. 병원마다 절차는 다르지만 재발급이나 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무과에 전화해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본인 확인이나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대리 발급은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버리지 않는 습관을 만들면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은 금액표입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이유표입니다. 약제비, 영수증은 반복 지출표입니다. 진단서와 확인서는 심청, 문서입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면 병원비가 훨씬 덜 막연해집니다.
오늘 병원비가 컸다면 무조건 환급이라는 말부터 찾지 마십시오. 영수증을 펼치고 세부 내역서를 받고 약국 서류를 모으고 공단과 심평원과 보험사에 차례대로 확인하십시오. 이 순서가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병원비 확인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새로운 앱을 까는 것이 아닙니다. 지갑이나 서랍에 있는 병원비 영수증을 한 장 꺼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급여라는 단어를 찾고 본인부담금이라는 단어를 찾고 세부 내역서가 함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세부 내역서가 없다면 다음 병원 방문 때 받을 서류로 메모해 두면 됩니다. 오늘 다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부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병원비 관리는 큰 지식보다 같은 순서를 반복하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영수증을 받고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곳에 묻는 것, 그 세 단계만 기억하십시오. 작은 영수증 한 장을 챙기는 일이 결국 큰 병원비 앞에서 내가 당황하지 않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그 첫 연습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다음 병원. 창구에서는 결제보다 서류를 먼저 떠올리십시오. 그것이 병원비 관리의 작은 시작입니다. 오늘부터요,